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둔촌주공이 서울 강동농협을 잔금대출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1만 2천 세대에 달하는 둔촌주공 집단대출에 지역단위 농협이 이례적으로 선정되면서 금융당국은 농협중앙회에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에 달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 여파로 은행권 대출 수요가 제2금융으로 넘어가는 풍선 효과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본격화되면 DSR 한도 조정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즉각 시행할 전망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울 강동농협의 외형과 건전성 등을 감안해서 대출 한도를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농협중앙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대출은 신규 분양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중도금이나 잔금대출로 1금융이 대부분인 시장에서 2금융권이 선정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특히 수도권 대단지 집단대출에 2금융이 포함된 건 사례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 방안이 본격화되면서 둔촌주공조합이 2금융권까지 선택지를 확대했다는 분석입니다. 잔금대출 기관으로 선정된 서울 강동농협의 6월 기준 자산은 2조 7,820억 원으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단위 조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금융보다 금리가 다소 높고 만기도 최장 30년이지만 DSR 50%로 1금융보다 10% 더 높은 것도 대출 신청자들 입장에선 장점입니다. 상호금융권 등에선 둔촌주공 집단대출 참여 사례를 시작으로 은행권 위주인 집단대출 시장이 2금융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이 잔금대출을 제대로 취급하지 못하는 사업장 등에서 상호금융이 본격적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다라며 다만 이번 사례가 제2금융권 풍선 효과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농협의 단위 조합들이 집단대출에 뛰어드는 움직임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또 상황에 따라 1금융에 비해 느슨한 2금융권 DSR 한도 조정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2금융권 DSR 한도가 50%로 1금융에 비해 여유롭다며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에 올인하는 한국 경제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가계자산의 약 80%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고 부동산 PF 대출이 200조 원을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등이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국내 한 가구당 평균 자산이 5억 2,727만 원으로 줄었으며 가계자산 감소는 해당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금융자산이 3.8% 증가했지만 실물자산이 5.9% 감소한 영향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4억 1,424만 원으로 전체의 78%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미국의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28.5%로 나타났고 일본 37%와 영국 46%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봐도 80%에 육박하는 국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에 지나치게 편중된 가계자산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우려합니다. 가계의 모든 자산을 부동산에 몰빵하면서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기업의 생산성 악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땅값이 상승하면 연구개발에 써야 할 돈이 임대료로 흘러간다며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면 결국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불패 신화 믿음이 여전히 굳건하다며 이런 무의식이 깔린 상황에선 주담대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과정의 PF 사업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DI는 보고서 등에서 시행사는 일반적으로 총 사업비의 3%에 불과한 자본을 투입하고 나머지 97%는 빚을 내서 PF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결과적으로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너무 큰 PF 사업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건설업계는 역대급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폐업과 부도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원자재값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유동성 위기까지 확산되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건설사들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올해 부도난 건설업체 수가 22곳으로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7월까지 신고된 종합건설사 폐업 사례가 295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도 1,158건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계약한 공사가 중단되거나 발주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며 그나마 규모가 있는 건설사는 당좌 거래를 이용하기 때문에 부도가 확인이 되지만 규모가 작은 곳들은 부도가 나더라도 확인조차 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9월부터 시행된 DSR
2단계 여파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총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DSR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상황에서 은행들도 개별적으로 주담대를 금지하는 등 가계대출 억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727조 4,332억 원으로 한 달 만에 2조 690억 원 늘었습니다. 다만 지난달은 하루 평균 3천억이 넘는 역대급 증가폭을 기록한 것과 달리 9월 들어서는 하루 평균 1,724억 원 수준으로 대폭 둔화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2주 정도 소요되는 점 감안하면 DSR 2단계 시행 여파로 중순 이후부터는 대출 감소폭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은행권에서도 본격적인 대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과 8월에 주담대 금리를 22차례나 인상한 데 이어서 주담대와 전세대출 제한 조건을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9월 13일부터 1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했고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만 선별적인 대출 실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민은행은 9월 9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했습니다. 기존엔 한도가 없던 최대 대출 금액을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고 신한은행도 9월 13일부터 마통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금융당국도 당장 DSR 2단계 시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금융위원장은 관련 효과가 나오고 있다며 1금융권 규제가 2금융 풍선 효과로 가지 않도록 모니터링 중이라고 했습니다. 본격화된 대출 규제로 영끌 집주인들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시장엔 다시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실 자료 등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82,837건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치인 지난 6월 83,353건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내년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규제가 더해지면서 매수세 위축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 3단계부터는 제2금융권까지 똑같은 규제를 반영하게 됩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달 들어 창구에서 대출받는 고객들이 줄었다며 은행 창구가 많이 한산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DSR 3단계가 시행되면 내년 대출 시장은 한파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이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합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동일한 대출 억제 방안을 시행 중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집주인들은 잔금을 전세금으로 충당하는 이른바 신규 분양 갭 투자 방식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신규 입주단지를 중심으로 잔금을 내지 못하는 급매물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8월 26일부터 갭 투자 등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서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했고 신규 분양에 대해서만 세입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었습니다. 그러나 9월 13일부터는 신규 분양 세입자 전세대출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먼저 모든 유형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수분양자들이 신규 분양 아파트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먼저 받는 방법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신한은행까지 동참하면서 신규 분양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대출 억제의 큰 피해는 신용점수가 낮은 저신용자들에게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대출 절벽이 더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신용점수 500점 이하 차주는 저축은행에서도 외면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기준 신용점수 500점 이하 서민들에게 대출을 내어준 저축은행이 웰컴저축은행 등 세 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축은행도 고금리와 PF 부실 등으로 대출 문턱을 높여왔습니다. 여기에 최근 전반적인 대출 억제 분위기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저축은행도 규제를 더 강화하는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들의 건전성 관리가 중요해지는 분위기에서 저신용자 대출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